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엑셀 2016 본 과정에 입과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ITQ 엑셀 2016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 라고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 과정은요, 말 그대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커리큘럼과 내용으로 준비한 과정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등학생부터 60대, 70대 어르신까지 자격증을 합격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그 어느 분이라도 한 번에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이죠. 자,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님의 수업과 내가 맞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시고 이 선생님의 강의가 나의 수업 스타일과 맞다 라고 이해가 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의 수업이 여러분들과 가장 맞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알맞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 하반기에 시험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파악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본 과정은 ITQ 엑셀 2016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실무, 회사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엑셀 2016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이팅하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개정된 내용들부터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는 개정된 내용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험을 볼 때는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자격증을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유형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 시험의 유의사항이 무엇이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랭크 함수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요,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엑셀 2016을 실행을 하고 화면 캡처를 뜬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학식,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함수를 입력할 때 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좀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 하나를 넣어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띄워보시고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빈 셀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 함수는
반드시 등호, 는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인 rank, rank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3개의 함수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존에는 내가 따로 시험 문제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랭크 avg 함수와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랭크 함수들 중에서 이 2개가 새롭게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함수는 rank avg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라. 자, 또는 이번 함수는 rank eq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함수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딱 루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제란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결제란. 자, 결제란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슉 해가지고 여기에 뭐 팀장, 여기에 부장 해가지고 여기에 팀장님 도장 꽝 찍고 혹은 사인 꽝 찍고 여기다 부장님 도장 꽝 찍고 이렇게 결제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을 우리가 ITQ 엑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확인란이라고 보여지죠. 물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사원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팀장이 사인을 하고 본부장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제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제란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결제란 부분 한번 여러분들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얘가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이름 상자에 보면 그림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얘는 그림 형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상단에 보면 홈에 클릭해 볼까요? 홈에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복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빈 곳을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별표 만땅 쳐주시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동일한 내용으로 붙여 넣을 건데, 똑같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택하여 내가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세 번째 그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그림으로 붙여 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 넣기, 자, 세 번째 있는 그림으로 붙여넣기 선택을 하게 되면 얘처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그림으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제란을 작성을 할 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나는데 이제부터는 홈에서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아까 보셨던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얘를 사용을 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표식
옵션을 지정하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 뭔가 표식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꺾은 선형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죠? 꺾은 선형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수치값에 표식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전에는 이 표식 옵션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출제 기준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클레임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게 완성된 그림이, 이게 그림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지워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네모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 표식에 대해서 크기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4작업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4작업. 제가 4작업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구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말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채우기 및 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 두 번째 보면 표식이 있어요. 표식. 이 표식에 대해서 표식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그 사이즈가 조정이 되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모양을 바꿔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표식 옵션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이렇게 고급 필터 그리고 표 서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제가 제 2작업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2작업.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식이 없는데요. 자, 표 서식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요.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여기 보면 자, 삽입에 들어가면 표가 있습니다. 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생기죠. 표도구 디자인.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빠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빠른 스타일. 얘가 표에 대한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바로 내가 선택한 서식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표 서식에 대한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표 스타일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보면 뭐하고 뭐만 선택하랬어요? 머리끄랭과 줄무늬행만 선택을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필터 단추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터 단추는 체크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